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현재가 4대4 혹은 5대3이라도 기각이 가능하다면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장 승복 선언하고 선고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뭐 각하 그러는데 각하도 사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법이 아니에요. 미봉책입니다. 각하는. 각하하게 되면 제가 앞서도 방송했습니다만 거의 100% 가능성으로 다시 탄핵당해요. 대통령은. 왜 그런가 하면 저쪽에서 이미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소위 한동훈계죠. 한동훈계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계에서 지금 이 쫓겨난 인물이 하나 있죠. 김상욱입니다. 김상욱이 가장 지독한 탄핵 찬성론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이 안 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뭐 단식하겠다 그랬던가요? 그래 실질적으로 21명인 거야. 거기 의원 숫자만 해도. 물론 한동훈을 빼면 20명이 되겠네. 친한방에 지금 20명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요 밑에 여기 나와 있죠. 단독 헌재방 61명. 여기 헌재방은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이 탄핵재판에서 구하자.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자라는 의원들이 61명. 이게 하나의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으로 중심이 된 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 라인 있죠. 지도 그룹에서 거기서 이제 비교적 정치 색깔이 좀 덜한 인간인들일 수도 있는데 내각제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가 또 한 20명 뭐 정도 모여 있대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으로 이제 대표되는 여기 예전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요즘은 한 20명으로 봐줍니다. 20명. 그래서 여기 친한방이라고 따로 시작 2라고 하는 이름의 그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대통령 탄핵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그 저쪽에 이준석이가 있는 그 당 3명도 사실 탄핵 쪽이잖아요. 이준석이는 벌써 대선 후보 선출이 됐더라고. 그러면 전부 탄핵이야. 거기다 한동훈 쪽에서 그 몇 명만 가도 그냥 탄핵이잖아요. 각하하게 되면 이렇게 또 탄핵당한다니까요. 각하하고 나서 대통령이 뭐 하루 만에 뭐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러면 탄핵 의결해버리면 직무정지. 대통령 직무 복귀하자마자 제 생각에는 3일 4일 안에 그냥 바로 또다시 탄핵당해요. 이 한동훈계 때문에 그래. 숫자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전부 각하 그러는데 각하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해법이? 기각이면 완전한 해법이 돼요. 기각되면은 일사부질에 의해 가지고 다시는 이 계엄권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못 해요. 그래서 5대3이든 4대4든 뭐 좌우지간 지금 현재 대통령 측에서 이기고 있다. 혹은 소수지만 최소 의인 3명이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선고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 넘어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미선 문영배를 쫓아보낸다. 4월 18일까지 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전략이긴 했는데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또 들어와야 돼. 청문회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청문회가 열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거기 그 통신위원들이 원래 5명이거든. 이준석 위원장 이하 모두 5명이라고요. 지금 딱 2명 있잖아요. 나머지 3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벌써 1년 그렇게 되고 있어. 1년 가까이. 그럼 2명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이 그 탄핵 당했을 때는 1명이 있었어. 부위원장이죠. 그 사람 1명 딱 있었다고. 그 나머지 3명 왜 안 돼요? 그 국회에서 그 일단 그 일종의 과정을 밟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도 뭐 안 되고 뭐 추천된다 한들 그 저기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이제 비어 있는 겁니다. 헌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죠. 자신들 지지자들 모아놓고요. 광주 가서 그런 말 했었죠. 우리 장기전 준비합시다. 장기전 준비합시다 그랬다고요. 그 장기전이 뭐겠습니까? 저는 각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과 나중에 손잡고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자신이 또 뭔가 이렇게 조율하겠다, 핸들링하겠다라는 의미로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켜 놓고 대행 체제는 힘이 없어요. 무정부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좋게 해석하면요. 이재명이가 그 말 했던 것, 장기전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좋게 생각하면 헌재 내부에 지금 인용 6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각하를 유도하고 있다. 일종의 덫을 쳐놓고요. 8대0 각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요. 정계선, 이정미, 정정미,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이런 사람들도 슬쩍 각하에 손을 이렇게 올려줄 가능성이 있죠. 손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죠. 이미 1라운드는 아니다. 2라운드를 놓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국회로 이제 공을 다시 돌려보내고 나서 거기서 다시 탄핵해서 올라오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통령이 각하되고 난 이후에 설령 이미선 문영배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임명할 기회가 오더라도 임명 못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겠죠. 민주당에서는. 무정부 상태로 그 어수선한 상태로 시간 끌기를 할 겁니다. 시간 끌기를.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을 다시 탄핵해 놓고 결국 저들이 이제 노리는 수법은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할 것으로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 뭐 등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가운데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퇴를 유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요. 대통령이 만일에 또다시 탄핵돼 버리면은 형사재판이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이. 저는 분명히 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거든. 구속 안 된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또 그러면은. 된다라고도 확신은 못하지만 또 그러면은 또 불안해지잖아. 야 구속되나 안 되나 갖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오는 게 각하입니다. 기각이 돼버리면 그런 게 모든 게 다 해방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딱 이렇게 자리 잡기 때문에 설령 반국가 세력과 전면적인 전쟁을 못 벌인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래도 무사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각이면은. 그래서 지금 중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3명이 있다. 만약에 임명되기 전에 3명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장 성복 선언하고 금주에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쪽도 선고하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어쨌거나 겉으로는. 여기 8대0 기각선은 각하선은 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용이 안 될 바에야 그 기각을 주장하지 않는 인용을 주장하는 문영배 등 뭐 4명 정도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인용이 안 되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을 국회 쪽으로 넘겨준다. 일단 그 상황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각하에 동의를 해준다 그래서 대통령을 살려주는 데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이재명에게 다시 공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에게 다시 공을 준 거예요. 그거는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그냥 만지작거려서 다시 소추장을 다시 쓰겠죠. 수정 보완해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대통령 탄핵 이제 성공하고 직무정지 시켜놓고 또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어떤 노림수에 놀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처음에는 탄핵 기각을 외치다가 요즘은 각하로 급순회했다 그래요. 이게 쉽거든. 각하를 하게 되면은 8대0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각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뭐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 재판관인데 각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아주 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등등하고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선거를 앞당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쇼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현재 내부 상황이 6명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일종의 트릭일 수도 있거든. 트릭. 그래서 선거를 앞당기기 위한 트릭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판단은요 정말
고급한 정보를 얻은 쪽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유튜브에서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걸 제일 먼저 아는 쪽은 제 생각에는 민주당 주변에서 아마 제일 먼저 알 겁니다. 민주당 주변 핵심 라인에서 제일 먼저 알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대형 언론사들, 대형 레거시 미디어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캐치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진짜냐? 대통령 쪽은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승복 선언 안 했고, 그리고 빨리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각하설이 이게 단순한 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은 각하보다는 기각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요, 지금 넘어가 버리면 각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도 어차피 6명 안 된다 싶으면은 각하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헌재방 61명, 친한방 20명. 여기에 친한방 20명 이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플러스 이 한동훈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뭐 그러면 벌써 210 몇 석 될 걸? 215, 6석 이렇게 될 겁니다. 213석인가 이렇게 된다고. 대통령 탄핵 정족수 채우고도 한참 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쪽은 분명해요. 탄핵 찬성입니다. 전부. 탄핵 반대 아무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죠. 헌재방 61명, 친한방 20명, 여당 단톡방도 반탄, 찬탄 분화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요, 각하는 위험한 일종의 덫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헌재재판관 6명 안 되니까, 인용이 안 되니까 각하를 유도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 문형배, 이미선이 퇴직하면 그 후임 2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2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청문회 안 한다니까요. 대통령 임명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방통위원회처럼 되는 거야 그냥. 헌재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통령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재명이가 뭔가 다른 노림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하가 되면 깔끔할 줄 알았더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다니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기각을 기도해야 되겠군요. 이왕이면 기각이 아니라 사실 절대적으로 기각을 해야 됩니다. 5대 3이 되든 4대 4가 되든 이게 진짜 4명, 3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기각이나 이쪽에 사람들이 3명, 4명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장 선고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그 2심 판사 있죠. 공직선거법. 이거 정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잖아요. 여기 판사들이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터졌다라고 합니다. 최은정 판사라고요. 여기는 이제 주심 판사 같은데 포항 보수 성향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사람 이예슬 판사 전라남도 순천 극극 좌파 정재호라고요. 69, 69년생이겠죠. 69년생. 광주 서울법대 극극 좌파. 그리고 이예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 2사람이 성향적으로 정계선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정계선. 정계선 아시죠? 마흔역 정계선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2사람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일제히 지금 쫙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이재명 2심 판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여기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급격하게 이재명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하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기각이라야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대통령 자리는 지킬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 저보고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네 말대로라면 기각돼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을 청문회 안 하면 그만인 건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순히 이게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을 임명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이가 각하를 지금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모든 것은
여기 이재명 플러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저기 숫자가 합치면은 210 몇 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에게 초강수를 두지 못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혹은 친윤계 혹은 주류 라인에서도 저들을 어떻게 해버리면은 뭐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은 90 몇 석, 80 몇 석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거나 그렇게 대패한 결과물이 이제 이런 건데요. 해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정말 단 하나만 실수해도 완전히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단 하나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변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승리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만일에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 지금 현재 인용이 6명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쓰게 되면은 당장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서너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유일한 해법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큰 거 오기 전에는 국내적인 어떤 그런 요인만 갖고 이제 이기자고 한다 그러면은요. 요것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승복 선언하고 이번 주가 좋겠죠. 이번 주. 선거하라고 요청. 이재명도 선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양쪽에서 다 선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냥 까봐라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미덥지가 않고 왠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장기전을 펼쳐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전을 펼칠 때 지금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심처럼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2년 아니면 실형 징역 1년 징역 2년 이런 게 터지지 않고 정말 일각에서 예상되기로는 100만 원 이하가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파 유튜브 안에서 지금 막 퍼지고 있네요. 그게 사실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걷잡지 못하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게 26일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럴 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이기고 있느냐? 의인 3명이 있느냐? 대통령과 함께 가는 3명이 있느냐? 4명이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장 요청해야 됩니다. 선고해달라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